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몸도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지는 시기 수행의 고삐를 다잡게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24년 7개월, 무려 9천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3번 부처님께 마음 공양을 올리듯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도갑사 성관 스님의 수행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월정사와 지암불교문화재단이 조선 불교조계종 재건과 초대 총무원장으로 조계종의 사찰 재산과 문화재 관리 기틀을 다진 지암당 종욱대종사의 사진과 유물, 기록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천태도량 정회사가 3년여 대웅전 불사를 회항하고 지역 포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숙세에 공덕이 쌓여 귀중한 불연의 꽃을 피웠다며 성불의 길에 매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불교 예술가들. 오늘은 금강경을 주제로 서예와 서양화를 접목한 전시, 금강경의 밝은 빛과 젊은 감성으로 MZ세대와 소통의 장을 연 내 안의 정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축제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몸도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지는 시기 한 스님의 절절한 기도 수행이 다시금 수행의 고삐를 되잡게 합니다. 24개월, 2년 4개월도 아닌 24년 7개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3번의 기도를 이어오고 있는 월출산 도갑사 성관 스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9천일 기도를 회양하고 만일 기도를 향해 정진해 나가는 성관 스님을 김민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전 10시 어김없이 도갑사 미륵전에 스님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맑은 목탁과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성관 스님. 1998년 이곳 미륵전에 들어와 9천일째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5형제 중 4형제가 출가할 만큼 법연이 깊은 스님은 먼 산 등의 참불가로 포교에 힘썼던 법능 스님의 속가 동생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3번 24년 7개월 쉽지 않은 정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는 스님은 부처님께 마음 공양 올린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어렵게 카메라와 마주했습니다. 올라오는 마음들을 이제 부처님께 이제 바치는 거죠. 이제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 뭐 공양을 올리듯이 내 마음을 바치는 거죠. 이것보다 이제 더 수승한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마음을 그 자체가 이제 밝아지는 일이거든요. 도갑사 사무대중은 지난 20일 선관 스님의 9천일 기도 회양과 만일 기도를 향한 마지막 천일 기도 입제를 축하했습니다. 선관 스님을 외워하고 있는 도갑사 주지 수관 스님은 만일 기도 원력이 도갑사를 넘어 한반도 곳곳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해요. 우리 미륵전 성관 스님께서 영암에 큰 빛으로 떠올라서 우리 영암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원력을 가지고 지금 여기 미륵전에서 또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스님의 올곧은 정진은 힘든 생활에 정진을 내려놓는 신도들에게도 진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스님과 함께 기도하면 뭔가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믿음으로써 부처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제자로 묵묵히 정진을 이어가고 있는 성관 스님. 성관 스님이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 공양 기도가 큰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월정사와 지암불교문화재단이 조선 불교 조계종 재건과 초대 총무원장으로 조계종의 사찰 재산과 문화재 관리의 기틀을 다진 지암당 종욱대종사의 사진과 유물, 기록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의 격동기를 살아가며 나라와 종단, 불법을 수호한 지암당 종욱대종사. 종욱대종사는 3.1 독립운동과 27결사대 참여를 시작으로 항일운동 조직인 대동단과의 공조활동, 상해 임시정부 내무부 참사, 국내 특파원 등 수많은 수식어를 배출하며 해방 직전까지 항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지난 1일 월정사와 지암불교 문화재단이 월정사 성고박물관에서 조계종의 수호자 지암당 종욱대종사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특별전에 그런 정신이 널리 선양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조계종의 수호자이시고 또 구국의 열정을 불살랐던 지암당 종욱대종사의 그런 사상과 수행 정신 또 그 원력을 우리가 함께하는 또 널리 추모하는 그런 특별전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종욱대종사는 1911년 일제가 조선불교를 장악하려 할 때 총본산 건립을 주도해 지금의 조계사, 태고사를 창건하고 1941년 조선불교 조계종,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단초를 설립하며 조계종의 맥을 지켜내는 데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 1925년 당시 교육과 재반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월정사 부채 해결의 전권을 맡아 삼보정제를 지키는 원력을 세우는 등 오대산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권속들이, 우리 후예들이 큰 스님 뜻을 받들어서 불교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지도자가 돼서 우리 불교가 잘 되도록 큰 스님처럼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양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스님의 그 조그만 그 큰 뜻에 대한 조그만 부분이라도 하나 이루어 놨으면 하는 것이 꿈입니다. 종욱대종사의 사리와 유품, 활동 당시부터 원적에 이르기까지의 사진과 항일 활동의 기록 등을 모아놓은 특별전은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천태도량 정회사가 착공 3년여 만에 대웅전을 낙성하고 지역 포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식당과 컨테이너 법당에서 세운 원력이 천태도량의 면모를 갖추면서 새로운 신흥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숙세의 공덕이 쌓여 귀중한 불연의 꽃이 피었다며 성불의 길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011년 시흥 포교당으로 개설돼 지역 포교에 첫 발을 내디뎠던 천태종 시흥 정회사가 3년여의 불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역 포교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정회사는 어제 종정 도용대종사와 총무원장 특수스님, 원로원장 정산스님을 비롯해 종단 대덕스님과 조정시 국회의원,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등 정관계 인사와 불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점항과 대웅정 낙성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깊은 정성과 믿음의 결실이 훌륭하다며 회항을 축하하고 지역 포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를 이끌어준 신도들의 원력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용대종사는 성불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라며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백천만금 남조라 숙세의 공덕이 쌓이고 모여 참으로 귀중한 불련의 꽃이 피어 천태의 정법에 귀의하였으니라.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정회사의 낙성은 긴 시간 신도들의 노력이 지역의 중심 사찰로 자리할 때가 됐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불사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신행과 정진으로 개인은 물론 인류가 정법의 시대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나아가 인류가 모두 부처님 정법의 시대로 들어가는 크나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1년 9월 지역 포교의 첫 발을 내디뎠던 시흥 정회사는 2013년 천태종 시흥지회를 창립했습니다. 2020년 3월 새 도량 건립을 위해 기공식을 한 데 이어 3년여 만에 연면적 1716제곱미터 주심포 양식의 지상 3층 도량을 낙성했습니다. 불사 과정을 회고하며 눈물을 감춘 주지 광일 스님은 정회사가 모든 중생의 귀의처로 출발하는 환희로운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회사는 첫 모임이 있은 후 뷔페 식당을 빌려서 뷔페를 보다가
이 자리의 컨테이너에서 법회를 보고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불사의 발언을 염원해 왔습니다. 낙성 법회에 앞서 정 여사는 도용 대종사를 정명법사로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삼존불과 상월 원각대조사 존상을 점안했습니다.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낙성을 축하하고 정 여사가 57만 시흥 시민들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안식처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상생과 화합, 또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저희들이 실천을 한다면 정말 평등과 평화의 부처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 시흥 시민들께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 여사가 경기 남부의 천태종 전법 도량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면서 지역사회 포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일생을 바친 불교 예술가들. 오늘은 금강경을 주제로 서예와 서양화를 접목한 전시 금강경의 밝은 빛과 젊은 감성으로 MZ세대와 소통의 장을 연 내 안의 정원을 소개합니다. 김미진 기자입니다. 풍천 노복환 작가의 금강경의 밝은 빛이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 진나라 서체로 조선시대 어부와 관인에 사용된 상방대전 서체로 금강경을 예술의 세계로 옮겨놨습니다. 금강경 자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뭐 2장도 아니고 3점도 아니에요. 23장짜리가 하나인데 길이가 16m입니다. 이걸 통일점을 잡으려면 부처님이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표현한 발자국 시리즈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을 주제로 한 작품까지 부처님의 일생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 대영박물관에 있는 석부조를 가지고 부처님의 열반 과정을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이게 10대 제자들이 둘러싸여서 열반하는 그런 과정. 부처님의 탄생은 파키스탄 라호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석부조를, 열반은 영국 박물관 소장의 석부조를 바탕으로 표현했습니다. 금강경의 밝은 빛 전시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오는 6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40여 년 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비공스님의 내 안의 정원 전시도 인사동 갤러리 인덱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이미지를 그려냈다는 비공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 일체 유심조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세상 이치가 내 마음먹기에 달렸더라고 말하겠노라. 지금 이거는 내 마음의 풍경입니다. 내 안에 정원이라는 게 밖의 풍경이 아니다. 내 안의 정원에서 눈여겨볼 작품은 오방색을 곳곳에 숨겨둔 흑백의 추상화인데요. 에너지가 넘치는 산과 바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비공스님은 작품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MZ세대들에게도 불교가 쉽게 다가갈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젊은 MZ세대를 설득하지 못하고서 불교가 현대에는 불가능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첨단사회에 맞게 재해석해서 쉬운 언어로 MZ세대와 소통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쉬운 언어로 작품에 녹여낸 비공스님의 내 안의 정원은 갤러리 인덱스에서 오는 1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BTN 라디오 울림 진행자로 알려진 무여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전국 사찰을 다니며 풍경과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아 전해왔는데요. 스님이 다닌 사찰 가운데 강화 전등사부터 여수 향일암까지 아름다운 오리절 32곳을 엄선해 책을 발간했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BTN 불교 라디오에서 허밍 라디오 무여입니다를 통해 매주 월요일 아침을 책임졌던 무여 스님. 사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기 위해 카메라 한 대 메고 전국을 누비는 무여 스님이 첫 여행기를 펴냈습니다.
스님은 지난 4년간 여행한 120여 사찰 중 각 계절에 어울리는 32곳을 엄선했습니다. 창건부터 오늘날까지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촬영한 100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영상에 담지 못했던 선방의 내밀한 모습과 학인 시절의 추억, 사찰 창건 뒷이야기, 전국 각지에서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삶과 가르침도 글로 풀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8개씩 사찰을 이렇게 정리해서 총 32개의 사찰에 대한 소개, 그 속에서 제가 배우고 느꼈던 어떠한 수행 이야기도 같이 담아서 책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꼭지마다 사찰 정보와 함께 가볼 만한 지역 명소도 소개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책에는 카메라 사용법도 모르던 초보에서 어느덧 경력 5년차 크리에이터가 된 무여 스님의 자충우돌, 유튜버 성장기도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과 BTN 설법학교 수업도 들으며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스스로 수행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는 무여 스님. 앞으로는 좀 함께하는 사찰 여행 이런 거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혼자 사찰을 다녔다면은 좀 함께 성지순례를 다니고 함께 사찰 여행을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을 또 추후에 영상에 남기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여 스님은 더 많은 스님들이 유튜브를 포교와 전법의 장으로 활용하길 기대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제주 법화사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제주 법화사에서 열린 한중 교류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는 주지 도성 스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일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창건 설화 등 중국과 밀접한 연관성이 제기되는 법화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역사와 문화적으로 밀접한 두 나라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영원히 파트너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장보고가 조성한 중국 룽청시 법화원을 방문해 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도성 스님은 한중 간 우호 협력을 위한 활발한 교류 활동과 더불어 법화사 창건 역사 고증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신신 깊은 불자로 알려진 세계적인 가수 티나 터너가 오랜 투병 끝에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지난달 24일 티나 터너가 스위스 취리히 근처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로큰롤의 여왕이라 불리며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티나 터너는 평소 불경을 정독하고 집안에 명상실을 만들 만큼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티나 터너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울증을 불교를 통해 극복하고 2013년 스위스에서 올린 결혼식은 불교 의식으로 치러져 많은 스님들이 참석해 축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개월도 2년 4개월도 아닌 24년 7개월. 무려 9,00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3번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도갑사 선관 스님. 9,000일째 기도를 회양하며 대중 앞에 선 선관 스님은 마음 공양을 올리듯 부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스님의 지극한 원력이 부처님 오신 날을 보내고 느슨해진 수행에 마중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